안녕하세요. 경성대학교 김민옥입니다. 저는 2021년도 인문 컨텐츠 학회 충기학술대회에서 독일 다큐멘터리 감독 이리아 폰 베른슈토프의 해피킹덤을 중심으로 횡단적 문화소통을 위한 지식의 상호작용에 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베른스토프가 제작한 영상물을 통해서 부탄에 관한 횡단 문화적 콘텐츠의 내용과 시각의 변화 그리고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모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부탄에 대한 어떠한 대중적 표상과 관점에 대해서 기존의 영상물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베른슈토프가 부탄에 이주해서 그 현지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떠한 시각의 변화와 가치의 변화 그리고 어떤 영상물들을 제작하게 됐는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발표를 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영상물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상물 제작과 소비의 글로벌화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영상 OTT 서비스의 출범과 팬데믹 사태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적 기능이 강한 횡단 문화적 콘텐츠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른슈토프가 부탄에서 이주하여 작업한 4편의 이러한 영상물들은 우리가 문화의 횡단적 영상물로서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베른슈토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탄 사회를 이상사회로 보았고 2013년 부탄으로 이주합니다. 서구 산업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하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탄의 현실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욕망은 달랐으며 그 속에서 갈등과 충돌의 과정을 거치며 횡단적 문화소통을 위한 영상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관련 영상물들의 구체적인 그 제작 과정과 내용들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른슈토프의 부탄 관련 영상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기존의 영상물에서 부탄에 대한 어떠한 대중적 표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탄은 오랜 기간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자족적인 삶을 살던 나라였습니다. 히말라야의 작은 왕국으로 불리며 독특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산업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적 삶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는 사회이며 세계와의 왕래 또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부탄이란 나라는 미지의 세계, 마지막 샹그릴라 혹은 신비의 나라 등으로 표상화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부탄 관련된 영상물들이 다수 제작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약 23편 정도의 영상물이 제작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EBS에서는 2008년부터 2018년도까지 세계 테마 기행을 통해서 약 20여 편의 영상물을 2011년 아리랑TV 그리고 SBS의 다큐멘터리에서 그리고 KBS에서도 각각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이러한 국내 공영방송국에서 제작된 부탄 관련 영상물에서도 부탄은 신비의 나라, 마지막 왕국, 전설의 왕국, 신비한 부탄 등의 제목을 달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이상적인 사회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유튜브 채널인 밝은 면을 통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데요. 2017년 개설된 밝은 면이라고 하는 채널은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가벼운 사실이나 주장을 혼합해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세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서는 상위 순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많은 구독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탄 관련된 영상들은 2019년 6월 19일에 어메이징 부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왔고요. 현재 약 75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탄이라고 하는 사회의 어떠한 특징들을 보시는 바와 같은 16가지 측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과 함께 부탄에서는 부탄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는 모든 금지와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탄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행복하며 이 나라의 풍경이 숨이 막히도록 아름답다. 방문한다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밝은 면에서의 대중적 표상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방영되었던 그 방송 영상에서도 부탄 사회는 굉장히 서구 사회의 모순과 혹은 산업화 사회의 문제점에 대안적 사회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상 사회 혹은 마지막 왕국이라고 하는 조금 약간 신비한 나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로 알 수 있었습니다. 베르슈토프 또한 앞서 살펴봤던 부탄에 대한 어떤 표상이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베르슈토프는 독일 뮌헨 출생이고요. 대학교에서 연극과 미디어를 전공했습니다. 미디어를 전공한 베르슈토프는 졸업과 함께 페그너 미디어라고 하는 그룹에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 페그너 미디어라고 하는 그룹은 서구의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적이고 대안적 연상물을 제작하는 대표적인 미디어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르슈토프는 이 미디어 그룹에서 활동을 하면서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편의 영상 제작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인류가 그 서구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나타났던 어떤 환경 파괴라든지 인류의 어떠한 인류의 애를 파괴시키거나 어떤 도시의 성장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상실하게 된 어떤 인간적 가치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비판적인 영상들을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베른슈토프는 서구 사회의 이러한 문제와 모순점을 비판하고 대안의 모델을 찾고자 했고 그 모델을 찾기 위한 어떠한 사회를 부탄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이는 베르슈토프도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부탄이라는 사회를 전통의 가치 그리고 인류가 상실해 가고 있는 어떠한 그런 가치들을 간직하고 있는 이러한 나라로 보았던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베르슈토프는 2013년도에 가족들과 함께 부탄으로 이주해서 그동안 이제 페우너 미디어에서 쌓았던 제작 기술이라든지 노하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만의 영상을 제작하고 서구 사회의 계몽을 뿐만 아니라 부탄 사회의 변화 혹은 부탄 사회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어떤 영상물 제작에도 함께 하고 싶어서 부탄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부탄으로 이주한 베른슈토프는 상하이 린첸이라고 하는 현지민과의 만나게 되는데요. 이 상하이 린첸은 부탄의 수도 팀부 출생입니다. 젊을 적에 영국에서도 공부를 했었고 미국에서도 공부를 조금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인물은 베른슈토프와 어떠한 공통된 가치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부탄이라는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베른슈토프에게서는 상하이 린첸과의 만남, 그와 함께 했던 작업들을 통해서 베른슈토프에게는 많은 어떠한 가치라든지 의미들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인물인데요. 오른쪽 사진은 상하이 린첸의 페이스북 계정에 2021년도 2월 24일에 올려진 사진입니다. 상하이 린첸은 농촌으로 그 도시 출생이지만 농촌으로 이주해 변화에 맞서는 부탄의 어떠한 방향성에 대해서 매우 고민을 많이 한 인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인도에서 이제 2000년대 이후 세계화의 접속이 이제 강화되면서 인도에서는 수입되는 저가 농산물로 부탄의 농촌이 황폐화되어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나는 청년들이 발생하고 그 청년들이 도시에서는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며 동시에 농촌 사회는 공동화 현상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또 한 측면으로는
세계화의 접속이 확장이 되면서 다양한 문화의 향유와 도전을 찾고 싶어하는 부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하이 린체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다 보면 또한 서구화, 산업화로 인해서 서구에서 발생했던 어떤 문제점들이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을 우려했고, 이러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그 답은 농촌에 있었고 농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 지역의 농업 활성화를 통해서 부탄만의 독특한 어떠한 구조를, 산업적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고, 이는 부탄의 농업 근대화 정책의 방향 제시와 맞물리면서 실행하게 됩니다. 부탄은 2010년을 전후로 해서 농업의 어떤 기업화, 그리고 그 생계형 농업인들을 연대하고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다양한 농민단체를 만들어서 농업의 기업화 하는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린체는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또한 실제로도 기업 농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하이 린첸의 페이스북에서 그가 농업에 대해서, 그리고 농업을 통한 부탄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잘 알 수 있어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의 페이스북에서 글을 보면 농촌 사회의 변화는 식량과 농업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달려 있고, 전 세계의 이 80%는 농촌 사회에 이러한 식량과 농업 시스템의 구축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달려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이러한 변화가, 즉 근대화라든지 산업화 변화를 어떻게 처음 맞닥뜨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인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부탄은 근대화, 세계화로 잃어버린 가치를 간직한 사회이고, 이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 나아가는 데 있어서 농부는 굉장한 중요한 설계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르슈토프와 상하이 린체는 글로벌 자본주의와 현대 사회, 서구 사회의 어떤 모순, 문제점에 공감을 했고, 대안적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에 많은 깊은 서로의 이해와 공감이 있었습니다. 부탄을 서구의 때가 묻지 않은 청정한 이상형으로 인식을 했던 베른슈토프와 상하이 린첸 또한 서구 세계와는 다른 부탄의 어떠한 주요한 가치들을 기반으로 대안적 세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에는 합의를 이루었고, 그 모색의 기반에 농촌이라고 하는 그리고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농촌이 붕괴되고 농업의 의미가 상실되어 가는 것들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농촌 사회에 어떤 새로운 의미들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드라마를 통해서 부탄 국민들을 계몽하고 부탄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마련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부탄 방송의 지원을 받아서 25부작 드라마가 제작되게 됩니다. 청년들이 농업에서도 밝은 직업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지역 농산물은 지역 경제와 환경뿐만 아니라 국민 행복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를 전후해서 부탄에서 부분적인 무역 자유화 정책이 시행됐고, 인도의 값싼 농산물이 부탄 농산물 시장을 대거 잠식하고 농촌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린첸과 베른슈토프는 글로벌에 반대하는 데는 의견을 일치했지만, 이 드라마를 제작을 하면서 농촌을 다시 되살리는 데에 대해서의 그 처방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른슈토프는 부탄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농촌과 농업이 가진 좋은 점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드라마로 계몽해 이들의 의식과 태도를 전환을 이끌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전통 마을과 농업을 되살리는 방법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린체는 이런 그녀의 태도와 생각을 순진한 것으로 단정짓고,
부탄 사람으로서 부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이런 말과 행동을 심한 모욕으로 받아들였고 이 드라마를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심한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결별 상태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어떠한 농촌 사회의 어떠한 처방 혹은 대안이라고 하는 측면들은 베르슈토프 같은 경우에는 자급자족하는 생계 경체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옛 그대로의 공동체적인 삶이고요. 파괴되고 상실되어 가고 있는 전통 및 농촌 공동체의 회복을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상하이 린첸 같은 경우에는 부탄 경제, 농촌 경제의 글로벌화를 위한 부탄만의 유기농법의 기업화 그리고 근대적 유통망의 구축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농민들이 자각하고 스스로의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연대하고 네트워크의 필요성들을 어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드라마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상하이 린첸을 통해서 베른슈토프는 많은 자극과 혹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의 갈등은 베른슈토프의 그 다음 작업인 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작업은 농부와 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베르슈트로프는 드라마 농부 소남증파를 제작하면서 부탄 사람들의 진정한 욕망과 기대를 어느 정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르슈토프는 드라마의 과정을 다큐멘터리 농부와 나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베르슈토프는 드라마 소남증파를 제작하면서 자신이 부탄에 대해 가진 생각이 너무나 순진했고 부탄의 실상은 이와 상당히 다르고 대안을 찾는 일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원래 보여주고 싶은 부탄의 는 행복한 목가적인 농촌의 전통 모습, 즉 부탄 농민들이 단순한 돌만 가지고 보치아 게임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어린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삶의 끝없는 윤회로부터 벗어나길 기원하면서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모습 등으로 서구 문명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 너무 달랐고 이를 드라마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베르슈토프는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 농부와의 나에 담았고 서구인은 부탄에 대한 순진한 상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뿐만 아니라 두 문화 간의 간극의 힘든 문화 장벽을 보여줌으로써 상호 이해와 소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르슈트로프는 앞서 소개한 두 편의 영상물 제작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한 성찰적 사유를 기반으로 두 편의 영상을 더 제작하게 됩니다. 학생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행복한 나라의 양카와 그리고 일반 TV용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행복한 왕국의 부는 변화, 해피킹덤이라고 하는 두 편의 영상물입니다. 이 두 편에는 부탄 농촌 문제를 다룬 영상물은 이전과는 다른 어떤 시각과 어떤 새로운 시선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린이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행복한 나라의 양카의 경우 13살의 소년 양카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재능 때문에 부탄 수도 팀부에서도 20km에 떨어진 전통 예술학교에 조기 입학을 해서 전통 부탄 정부가 승인한 어떤 전통 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는 학교인데요. 이 영재 학교에 입학한 양카 같은 경우에 장인이 돼서 가족들을 행복하고 그리고 돈으로부터 걱정하지 않게 살게 해주고 싶은 게 꿈인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따라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베르슈트로프는 경쟁 없는 공동사회로 알고져 있는 부탄에서도 학생 시절부터 경쟁이 존재하며 이 경쟁이 살아남기 위해서 상당히 큰 심리적 압박을 견디고 야만 하는 부탄 사회의 어떠한 이면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부탄에 대해서 생각했던 기존의 생각과 크게 이제
수정되고 보완되는 어떤 지점으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사실 이 발표에서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했던 이 해피킹덤에 대한 내용인데요. 해피킹덤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가 부탄 사회의 각각의 문제점,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다양한 시선이라든지 관점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베른스토프 감독은 해피킹덤에서 외부 세계와의 단절되고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는 부탄의 모습이 아닌 글로벌화와 인원과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벌어지고 이에 대응하려는 부탄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녀는 이전과 달리 부탄에 대한 이상화되고 정적인 시각에서 탈피해 실제 부탄 사람들의 삶과 그 이야기를 담아내는 데 노력을 합니다. 베른슈토프가 해피킹덤을 소개하는 글에서 본인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해피킹덤의 작품은 본인이 아름다운 나라 부탄에 살면서 7년 동안 살았던 느낌과 간증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피킹덤을 통해서 본인의 어떠한 부탄을 바라보는 시각, 세계인들이 부탄을 인식하는 시각이 새롭게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피킹덤은 도르제, 초키, 쉐이양, 라마남게이, 압치미 5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른슈토프는 5명의 인물을 상당히 개인적인 시선에서 표현하는데 이는 장기간의 현지 조사와 참여 관찰, 그리고 등장인물들과의 신뢰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구현하기 힘든 구성과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5명의 인물은 각기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탄 사회의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감독의 의도가 보이고요. 또한 5명의 인물은 각각의 부탄의 전역에서 한 지역별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부탄 전역의 문제로 아우르려고 하는 인물 선택으로도 보이고요. 또한 도르제 같은 경우에는 수도원으로 보여지는 6살의 남자아이, 초키는 유기농업을 하는 중년 농부, 쉐이양은 동충하초를 채집하는 22살의 가장, 라마난게이는 수도원을 운영하는 승려, 압치미는 73세의 궁사로 선택이 되는데요. 이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연령, 신분, 성비, 직업 등이 모두 고려되고 있습니다. 해피킹덤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을 보면 오른쪽과 같은데요. 여기서 먼저 도르제의 모습을 보면 도르제는 를 통해서 열악한 농촌 경제를 통해서 교육하지 못해서 수도원으로 보내지는 이야기로 담아내고 있고요. 초키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유기농법으로 해서 기업농으로서의 어떠한 한계, 그 가능성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셰위안 같은 그다음에 라마남 게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존의 종교와 역할과 기능이 다소 변화되고 상실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 쉐이왕을 통해서는 청년 일자리의 상실을 통해서 청년들의 어떠한 수익 그리고 새로운 어떤 도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쉐이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치미 같은 경우에는 전통의 어떤 가치와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변화의 지점에서 어떠한 대안들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피킹덤은 인물과 인물 사이의 인서트 영상을 통해서 인물이나 부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서트 영상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주관적인 어떤 견해나 의견을 드러내기보다는 굉장히 건조한 톤으로 사실적 정보를 위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피킹덤은 10개의 인서트 영상이 있는데 이 인서트 영상은 드론 촬영과 익스트림 롱쇼트 또 버드 아이즈 뷰 그리고 느린 카메라 움직임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5명의 인물을 담아낼 때는 굉장한 클로즈업 샷 기반으로 또 수평 앵글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대체로 멀리서 바라보는 부탄은 장엄하고 서정적이며 대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들어오지만
그 대자연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하고 다채롭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적인 연출로 읽혀집니다. 베른슈토프는 해피킹덤에서 자신이 중시하는 농촌 공동체의 가치와 행복한 삶의 유지라는 핵심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이전의 교조적이고 순진한 태도를 바꿉니다. 우선 그녀는 농촌의 절대적 빈곤과 가난, 이로 인한 아이들의 교육 문제와 가정과 마을 공동체 변화를 부분적으로 소개하는데요. 이는 부탄을 샹그릴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상상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회적 현실입니다. 그리고 부탄의 전통 농업 방식이 가진 한계와 현대적 유기농업 방식이 가진 장점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시각의 변화는 글로벌화의 부분적 수용입니다. 린첸과 베른슈토프는 모든 부탄의 개방으로 인한 글로벌화와 전통 문화와 삶의 붕괴 또는 해체를 우려하였는데, 베른슈토프는 해피킹덤에서 초키를 통해서 글로벌화 자체가 사회를 동질화하고 서구화하는 악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수용합니다. 초키는 현대적 기술과 지식의 도움을 받아 서구 사회에서 선호하는 고부가 가치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현대적인 방법으로 가공해서 부탄 농촌 개발을 지원하는 스위스에 수출하게 됩니다. 이런 농업 생산 방식은 그녀가 이전에 선호했던 자급자족적인 생계 경제가 아닙니다. 영화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벌어들인 현금은 토끼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노동의 형식으로 분배되고, 이는 다시 아이들의 교육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탄 사람들도 모던한 삶의 방식에 관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모던한 삶은 소외가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 총행복을 국가 발전의 척도로 삼는 부탄을 샹그릴라로 인식했던 베른슈토프는 현지인 린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탄의 실제와 부탄 사람들의 욕망을 확인을 하고, 또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본인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또 수정 보완해 가면서 부탄에 맞는, 그리고 문화의 어떠한 상대적인 측면들을 잘 담아내는 컨텐츠 영상의 어떠한 제작 방법과 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또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번에 이 발표인 베른슈토프의 영상 분석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